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오늘장 피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제부터 실적 발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앞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제는 또 LG그룹주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를 했죠. LG 디스플레이, 화학, 그리고 생활건강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됐고 LG전자도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LG그룹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영호 고문님께 LG 안에 지금 요즘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어제 퀄컴이랑 5G 기술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LG그룹이 진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네. 선도주자로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대기업이 14년 만에 상한가 친 것도 제가 처음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LG 전체 그룹에 지금 녹여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LG의 구성을 보면요. 여기 진짜로 반도체 회사나 이런 거 하나만 더 있으면은 진짜 날개를 달 수 있을 그러니까요. 만큼 굉장히 산업적인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더욱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MC 사업부를 지금 판이 많이 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가세가 돼서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의 5대 기업을 다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디지털 전환의 선도 그룹으로 지금 치고 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대형주가 다시 한번 끌 수 있는 장은 분명히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LG그룹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차영호 고문과 전체적인 LG그룹의 판도를 확인해봤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과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고 또 삼성 SDI라든지 SDS도 아마 잠시 후에 또 실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반도체 사업 부분이 지난 한 해 동안 103조 400억 원 매출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21조 1,20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들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후광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단은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은 일단 잘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긍정적인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동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에 비해서 못 나왔다고 지금 어떨 때는 전년 동기에 비교했었다가 어떨 때도 전분기 비교했던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시장 항상 그때그때 해석이 틀린 게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는데 전분기 대비 비교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잘 나왔지만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저간적으로는 선방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모바일 사업부라든지 반도체 사업부의 어떤 후광을 볼 수 있는 삼성 SDI라든지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긍정적인 실적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 시장의 어떤 높아진 눈높이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저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눈높이거든요. 그동안 잘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 네이버도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자면 언택트잖아요. 언택트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서두에 말씀했지만 3분기도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가 될 뿐이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2분기, 3분기 대비 잘 나오겠지만은 중요한 건 실적 개선 폭이거든요. 2분기, 3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 개선 폭을 확대를 시키게 된다라면은 더 확대를 시키게 된다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게 나오겠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이 높아진 눈높이에 만족을 못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여러 가지 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네. 이런 이 실적에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의 어떤 추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수의 변화는 없는데 네이버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1%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호실적의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최영 고문님께 여쭤보는 건 실적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대기업들, 그룹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지수도 많이 올랐고 종목별로 가격도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실적을 보고 뭐 네이버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정도 많이 올랐고 확인했으면 차익 실현해야 되나? 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실적 안에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회사들을 여러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이버거든요. 지난번에 네이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이버라든가 등등 뭐 삼성전자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이 성장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뭐 실적과 플러스 상승 기대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는 장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조정장의 지금 이 뭐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 성장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앞에서 끌어주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 끌어주는 부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게 되냐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장을 좀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뭐 전체 장으로 봐서는 조정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 있을 중국의 양회 등 큰 경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특히 이제 3월 17일 날 우리가 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매도의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의 오늘 아침의 포지션은 좀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훈께서는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잉여 현금 흐름 많은 좋은 기업들 잘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오늘 네이버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오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뭐 실적에 뒷받침되면서 잉여 현금 앞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실적으로 딱 확인이 됐으니까 네이버가 1.6%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태근 팀장님께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고민입니다. 이 대형주들 그럼 다시 사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삼성전자 이제 또 좀 내려왔으니까 또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에 여전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위치라면은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모님하고 그 똑같은 의견인 게 그 동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 없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도 뭐 아까 고문님 말씀했지만 저도 LG전자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승하는 거 저도 그때 리먼 사태 이후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이렇게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반대로 변동성이 또 하락적 변동성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추정 매수 그러니까
추적 매수란 말을 잘 안 쓰시나 봐요. 추격 매수는 있는데 그 추격 매수하고 추정 매수는 틀리거든요. 추격 매수는 고점에서 따라잡는 거고 추정 매수는 그게 말 그대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입니다. 가는 걸 보고 따라잡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승이 확인이 됐을 때 따라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서 줄 때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지 오늘 하락이 나온 데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1월 달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현금 보유가 70%가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네,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봐야 시장 수익률 5%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거 버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베네핏뿐만 아니라 시장이 조정 이후에 돌아설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주식이 있으면 또 현금이 있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 기회 플러스 알파, 기회 비용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1월 달부터는 계속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또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줄줄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지만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막 추격 매수, 저가 매수 하는 것보다는 재영 고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월, 3월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 다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종합을 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